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2장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주 모형도 6차원 우주는 이런 모형으로 생겼을 것이다. 여기가 이제 어미양자홀 우주론. 어미양자홀이 있고 우리 세상 3차원 세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것이 우주 원리도 6차원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러한 원리로 우리 3차원 세계 여기가 탄생될 것이다. 원리가 있다.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 왜 우리 공간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네 가지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표준 물리학,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이렇게 경향이 나타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는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그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한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못한 것인가? 제 주장은 이러한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오비탈, SPDF, G오비탈 어디 갔느냐? G오비탈 역시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거냐? 아니면은 아직 과학기술이 안 돼가지고 못 찾은 거냐? 10.4절에서 제가 SPDF, G오비탈 어디 갔냐? G오비탈. SPDF 논리는 아까 3세대 알파, 베타, 감마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조합을 합니다. 조합을 하면 4개로 끝났다는 거죠. 이렇게 4개. 4개가 SPDF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SPDFG, G, H, I, J 어디 갔느냐? 여기 없다는 거죠. 왜? 그럼 만약에 7번째가 있다. 그러면 그 델타 아니겠습니까? 델타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여기도 존재를 해야 합니다. G, H, I, J도. 근데 우리는 우리 우주는 SPDF로 끝났다는 거죠. 3세대다. 7번째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두 개는 제가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명을 했고, 일반 상식에서 다각형들이 막 싸웁니다. 다각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12각형 등등들이 막 서로 세력 싸움을 합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상식에서 육각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삐둥삐둥하게 싸우면 뭐 막 변하지 않겠습니까? 육각형으로 변하는 게 가장 공평하죠. 원으로 변한다. 원과 원 사이에 공간이 있죠. 남는 공간. 육각형이 돼야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공평합니다. 육각형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육각형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면 그건 종말입니다.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오각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각형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건 우리 우주는 이렇게 3차원으로 이루어진다. 4차원 세계가 있고요. 5차원 세계가 있고 6차원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6차원 세계예요. 근원 우주. 이 근원 우주들의 집합이 초근원 우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차원 근원 우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 5차원 근원 우주가 계속 세력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시비를 건다는 거죠. 시비를 건다. 변화가 계속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가 우주의 스타트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이제 138억 빅뱅 이론에 의하면, 근데 과연 우리 우주만 있을까요? 다중우주론 옆에 어마어마한 다중우주가 있습니다. 즉 138억 년이라고 답변하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의 전은 몇억 년이냐? 답변을 못하죠. 답변을 못하는 이유 이렇게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났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매우 가까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먼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6차원, 우리 우주가 6차원이니까 지금 이렇게. 옆에 우주도 6차원이고, 이 6차원이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고, 그 변화의 끝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 상식으로는 6차원이 가장 공평하다.
이번에는 이제 과학적 영역은 아니나 이제 한번 그 성경책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과 일요일인데 6일은 6차원을 뜻하고 일요일은 시간의 발생을 뜻하는 것이다를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부르는 그때 C라는 차원을 만들었고, 둘째 날이라고 부르는 그때 B라는 차원을 만들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6일 동안 6일이 아니라 6차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6차원 자체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은 이제 C라는 거죠. C라는 뜻은 이제 이거 스타트를 누릅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변화가 미세 조정에 의해 가지고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요일 날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 그래서 미세 조정에 의해서 이제 만물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로부터 이제 과학과 종교는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를 제 17장에서 한번 제안을 해봤었습니다. 제 2장에서는 이제 스탠다드 모델,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왜 3세대일까? 이것이 이제 그 표준 모형입니다. 이걸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입자 물리학에서 꼭 3세대입니다. 이렇게 뭐 3세대라는 말은 여기서는 없는 것 같은데 여하간 3세대입니다. 왜 3세대일까? 양자화가 도대체 뭘까? 양자화는 1장에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고 왜 미세 조정되는가? 미세 조정 문제도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이것이 양자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미 양자홀이 A 공간, A축을 양자화를 시켰습니다. 할미 양자홀이 B축을 양자화를 시킨 거죠. 그 증조 할미 양자홀이 C축을 양자화를 시켰습니다. 양자화. 이렇게 양자홀, 어미 양자홀이 공간을 똘똘 꾸불꾸불하게 양자화. 한 개, 두 개, 띄엄. 이쪽은 연속이지 않습니까? 컨티뉴어스 세계, 양자화의 세계. 독립차원 입자와 조합차원 입자. 차원이 존재를 하는데, 그걸 저는 앞에서 제1장에서 멤브레인, 막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차원이라는 뜻은 네 번째 차원, 다섯 번째 차원, 여섯 번째 차원이고, 조합차원이라는 것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조합으로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6차원 공간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로, 세로, 높이에 6차원이니까 입자들이 전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A, B, C로 조합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독립이죠. 독립.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것이 조합. 그래서 딱 6차원이 맞는 거죠. 중성미자 및 전자를 그려보자. 과연 열린 입자일까? 닫힌 파선일까? 전자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게 물론 상상하는 겁니다. 전자를 아무도 그릴 수는 없죠. 상상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그려진다. 앞에서 봤듯이 3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그게 차원이라는 거죠. A차원, B차원, C차원이 차원이라는 막이 알갱이로 바뀌었다. 이건 제가 개요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이게 독립차원, 네 번째 독립차원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네 번째 독립차원입니다. 막 알갱이죠. 다섯 번째 독립차원 요겁니다. 베타입니다. 초록색 초록색 이게 여섯 번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즉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우리 공간에서 가로, 세로, 높이, 알파, 베타, 감마. 이게 딱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조합 차원이다. 이게 과연 입자일까, 파동일까? 입자 아니죠. 네, 열렸습니다. 열렸기 때문에 입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열린 입자. 네, 입자인데 입자가 열렸습니다. 열렸다. 한번 충격을 가하겠습니다. 충격을 가하면 이렇게 팍 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지면 파선, 이제 파동처럼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게 충격을 가하면 혹은 속도를 갖는다. 속도를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변합니다. 충격을 받는다.
그럼 팅 풀어져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 베타 있지 않습니까? 얘 베타가 똘똘똘 말렸는데 얘가 주르륵 풀어집니다. 풀어지면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서 여기 초록색 감마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자가 있는데 얘가 전자가 팽 돕니다. 스핀을 핑 이렇게 갔습니다. 팽 돈다는 거죠. 도는 이유는 어미 양자홀이 자기장을 우주적으로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 네, 이렇게 이게 그럼 전자가 이게 자유전자입니다. 자유전자가 양성자랑 만나면 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자죠. 원자일 때는 이렇게 또 파동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즉 이게 전자의 모양일 것 같은데 이게 상황에 따라 모양이 아주 다양하게 변해버린다. 이러니까 도대체 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혹은 전자의 정체가 뭐냐. 광자는 베타 차원입니다. 베타,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이래가지고 참 모양을 짐작하기가 참 어렵다. 주어진 환경에 맞게끔 변한다. 이래서 이제 참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중성미자는 독립차원 입자이다. 중성미자. 미는 알 수 없는 입자라는 건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중성일까요? 중성. 제 생각에는 반응을 안 하니까. 반응을 하면은 그게 전자다. 원자다. 근데 중성은 반응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전자입니다. 뭘 갖다 대요. 이거 갖다 대면 얘가 추르르 풀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추르르 풀어집니다. 똘똘똘 말린 게 이거 반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겁니다. 이게 알파, 빨간색만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이게 반응을 안 해요. 풀어질 게 없는데 뭔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건 미자인 거죠. 중성 미자. 반응을 안 한다. 자, 이렇게 펼쳐지면 뭐 여기 어떤 입자들하고 이게 선이 쫙 만나면서 막 뭐 서로 밀든지 아니면 서로 당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응을 안 하니 전부 다 통과 할 것 같습니다. 중성미자의 특징이 그거죠. 그냥 무조건 통과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몸을 통과하고 있는 중성미자의 개수가 뭐 수억 개?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내 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성미자가 독립차원 입자이다. 다음과 같은 여기 뉴트리노 중성미자, 전자, 뮤온, 타우온, 그리고 뭐 숫자들이 다 이미 측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숫자들에다가 제가 로그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로그 값을 취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일렉트론은 여기에 찍히고 뮤온은 여기에 찍히고 타우온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저는 차원이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4차원에 점을 찍겠습니다. 5차원에 점을 찍습니다. 6차원에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 놓고 보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0이 됐습니다. 기울기가 0이 됐다. 이게 무슨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특징이 있어야만 하죠. 왜냐하면 이 숫자 자체가 아주 정확한 미세 조정된 아주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차원이다. 5차원이다. 6차원이다. 그럼 7차원 존재하겠느냐? 그래프 경향상 7차원 존재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3세대냐는 거죠. 왜 3세대일까? 여기 7차원은 존재 안 하니까. 그러면은 6차원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계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냐? 그래서 우리 세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6차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우리의 근원 우주이다. 우리의 근원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장에서 제가 리니어 차원하고 퀀텀, 양자화된 차원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퀀텀 0이라는 거죠. 6차원은 전부 다 리니어. 6차원은 전부 다 리니어입니다. 자꾸 양자화가 되는 거예요. 양자화되었다. 저기 또 그림을 살펴보면, 자, 그림이 이렇게 포물선지에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는 왜 안 그려지느냐? 왜 이렇게 안 그려지냐? 혹은 또 이렇게도 그려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빨간색으로 이루어지느냐? 답은 6차원이다. 또 살펴보면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 딱
여기 있죠? 이 값, 이 값, 이 값. 요 사이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퀀텀이죠. 퀀텀의 세계. 양자. 1, 2, 3, 4, 5, 6. 그 사이에 뭐 2.73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딱딱 끊어집니다. 자, 어떤 것이 우연하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것이 이 사이를 끊어버렸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값이 존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것과 이 사이의 값을 존재 못하게 만드는 수 있는 게 뭐겠느냐? 블랙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제 양자홀이라는 겁니다. 즉 차원과 차원을 수직으로 직각으로 딱 끊어버린 거죠. 제 1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평평했는데 이거의 수직 방향 아닙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얘가 양자홀이 직선을 이 양자홀을 수직 방향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미 양자홀이면 그럼 또 자식 양자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 양자홀은 이 방향 있죠. 이거를 수직으로 똘똘똘 말아버리는, 이게 수직으로 확 끊어버린다는 거죠.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뭐 제 9장에서 설명할 건데 이렇게 양자홀이 얘를 주두둑 꼬불꼬불하게 만든 다음에 얘를 수직 방향으로 확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사이 값은 존재를 안 한다는 거죠. 수직 방향으로 양자홀을 시킨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확 돌려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쭉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기울기가 0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달걀 모양으로 타원 0차원일 때 쭉 0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리니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0차원 된다면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다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음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0차원이 되면은 전부 다 리니어가 사라지고 전부 다 퀀텀이 된다. 0차원이 되면 리니어가 사라집니다. 전부 다 퀀텀, 양자가 돼버립니다. 6차원일 때는 퀀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상당한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세계는 6차원이다. 결정이 나겠습니다. 뭐 이거 뭐 커브 피팅, 제가 커브 피팅이 오류다.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럼 문제가 바로 나오죠. 그럼 4세대 1, 2, 3, 4세대 존재하느냐? 답변이 없다는 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다 큰 입자 가속기, 10배 더 큰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 그림이 의미가 있다면 4세대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3세대로 끝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4D 입자의 유입으로 인해 막이 알갱이로 변한다. 모든 물리적 보존 법칙은 필히 성립을 해야만 합니다.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됩니다. 단지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양이 변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4차원 세상에서 4차원 세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게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돼서 얘를 툭 친다는 거죠. 툭 치면 얘가 툭 이렇게 끊어집니다. 얘 끊어지면서 얘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똘똘똘 말린다. 똘똘똘 말려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똘똘똘 마느냐? 이렇게 어미 양자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휩쓸고 빛의 속도로 샥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똘똘똘 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 10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중간 이런 과정 흐름은 차원이 멀면 질량이 큰 것처럼 관측된다. 여기 타우온 이게 질량인데 질량이 가장 크답니다. 타우온이. 근데 사실 가장 작은 거거든요. 저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논리를 따르자면 여기 질량이죠. 이 논리를 따르자면 얘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럼 얘가 모여가지고 쿼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쿼크가 모여가지고 양성자가 되는 거죠. 이게 양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성자가 모여가지고 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쿼크가 가장 무거운 거예요. 쿼크가 가장 이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겁고 원자가 가장 가볍다는 참 이상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자가 당연히 무거워야죠. 쿼크 한 개가 가장 가벼워야 하고 반대의
우리가 상식과 반대되는 이유는 우리는 3차원에 있습니다. 3차원에서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4차원을 측정을 하려면 가깝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적게 드는 거죠. 5차원을 측정을 하려면 중간 아닙니까? 에너지가 중간으로 드는 것이고 6차원은 우리 차원과 멉니다. 우리는 3차원에서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건 6차원은 저 멀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차원보다도. 그러니까는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차원이다. 차원이 멀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우리 세계에서 안정적인 알갱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알파, 베타, 감마 알갱이가 모두 함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는 6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YZ는 당연히 이제 직선, 아직 양자화가 안 된 직선의 세상이고요. 이렇게 알갱이들이 알파 알갱이, 베타 알갱이, 감마 알갱이들이 조합으로 있어야 이렇게 조합으로 있어야 우리 세상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상하다는 거죠. 6차원 공간에 네 번째 알갱이만 있다. 네 번째 축만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성미자, 중성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네, 이것이 이렇게 전자의 모양. 전자가 이거죠. 네, 저는 전자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우주론 논리에서는 전자가 우리 세상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양성자가 우리 세상의 물질이 아닌 거예요. 일단 맞죠? 왜? 그 원자는 전자가 맨 밖에 있지 않습니까? 전자가 이렇게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우리 공간에 맞다는 겁니다. 우리 공간의 물질이 전자인 거죠. 그래서 전자를 N으로 놓겠습니다. 반전자를 S로 놓겠습니다. 빨간색이 우리 세상의 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알파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알파 껍질, 알파 알갱이, 그 다음 베타 알갱이도 있죠. 그럼 또 아까 그림에서 감마 알갱이까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렉트론, 역시 로고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다 숫자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4차원, 5차원, 6차원. 이게 꼭지점이 한 6.5차원? 이거는 왜 6.5차원이냐? 여기는 딱 6차원에 딱 찍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여기 6.5차원이냐? 조합이니까. 조합을 이루니까 당연히 여기 독립차원 아닙니까? 독립. 약간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자는 조합차원이다. 그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면 조합차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6차원을 이루니까. 그리고 그게 특성. 알파 입자수하고 베타 입자의 개수는 1837개일 것이다. 네, 이거. 요 속에 뭐가 있습니다. 여기 추르르 펼쳐질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데 또 뭐 자기력 선속의 개수.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던데 이렇게 이걸 자기 선속이라고 부르는데 뭐 일단 저는 물리학을 모른다라고 현대 물리를 모른다. 고전 물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 이제 뭐 전자 물리, 현대 물리는 모르는 거니까 한번 예측을 이거 혹시 1837개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질량이 1837배가 나거든요, 이게. 질량은 1837인데 전하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하는 게 요 개수가 1837개 있어야 요 질량을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답은 있겠죠. 근데 하여튼 저는 추측을 한번 해봤고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강력 전자기력, 양력은 모양을 유지하려는 막 알갱이의 힘이다. 바로 이어서 중력과 온도는 근원 질량 입자의 힘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제 10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근원 질량 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힉스 보손. 근원 질량이 저기 프로톤 양성자 속에 근원 질량이 입자가 있고 그 근원 질량 입자를 껍질을 이제 막 알갱이라고 하겠습니다. 막 알갱이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베타 막 알갱이가 둘러싸 있고 그 다음에
전자라는 막 알갱이가 이렇게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막 알갱이의 힘. 이거를 이제 알파 알갱이, 이건 알파 알갱이니까. 그냥 여기 베타 알갱이의 힘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감마 알갱이, 감마 알갱이의 힘이 있죠. 이것을 막 알갱이의 힘이라고 부르겠고, 중력은 뭐냐? 중력은 반물질입니다. 반물질이 우리 세상을 당기고 있습니다. 반물질 얘기는 저 앞 동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 반물질이 전자를 당기고 있다는 거죠. 이 전자는 다시 이 선들 중력선이라고 이제 제가 부르는데, 중력선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결국 요거 질량이라는 거죠. 근원 질량 입자가 중력과 비례한다. 그래서 분명 질량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질량, 일반인이 생각하는 질량하고 중력하고 뭔가 사촌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력 이게 중력을 일으키고, 이게 결국 다 연결이 돼 가지고 근원 질량 입자가 이제 중력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연력학은 이 양성자가 연력학을 일으킵니다. 그럼 양성자는 결국 핵심이 뭐냐? 여기 근원 질량 입자. 근원 질량 입자의 질량이 얼마냐? 그것이 연력학을 일으키고, 즉 결국 많이 헷갈리지만 핵심은 막의 힘이 있고 근원 질량 입자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전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강력, 감마 알갱이의 힘이 강력이고, 베타 알갱이의 힘이 전자기력이고, 알파 알갱이의 힘이 양력이고, 이건 막입니다. 막 알갱이라고 부르고, 중력 또는 원자 또는 온도, 양성자죠. 이거는 근원 질량 입자의 힘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뒷장에서 이제 힘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력이 이거라는 거죠. 강력, 전자기력, 양력, 여기다 또 역시 로그를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력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중력은 38승이 38승. 아주 전부 다 모든 물리학자들 분들 전부 중력이 이상하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력이 이상해. 중력이 왜 이리 약하냐? 중력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력, 전자기력, 양력이 이 세 개가 비교 대상이고, 중력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멤브레인, 알갱이, 힘, 6차원의 힘이 강력이라는 거죠. 감마라고 쓰겠습니다. 전자기력 5차원의 힘이라는 겁니다. 5차원 막의 힘, 막 알갱이의 힘, 양력 4차원 막 알갱이의 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파의 힘, 베타의 힘, 감마의 힘. 이건 원래 중성이죠. 막은 중성이었다. 제 1장에서 제가 설명하기를 막이라는 게 있는데, 앞면은 N극이고 뒷면은 S극이고, 요 사이 두께가 딱 N하고 S가 서로 딱 접착제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력선이고, 그게 중성이죠. 막은 원래 중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성이 이렇게 툭 끊어지면서 N은 우리 세상의 물질을 이루고 S는 반대 세상의 물질을 이룹니다. 이게 물질이고 이게 반물질이고, 그 막의 두께에서 중력선이 나와서 물질과 반물질은 서로 연결돼 있다. 이게 중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력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강력과 전자기력은 조합 차원의 힘이고, 양력은 독립 차원의 힘이다. 즉 여기 양력 있지 않습니까? 양력이 순수 독립입니다. 4차원 껍질, 4차원 막 알갱이의 힘이 양력 1라고 생각이 들며, 얘하고 얘는 조합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면 여기 지금 7번에서 이렇게 꼭지점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게 조합 차원이니까, 얘하고 얘는 조합 차원이니까 이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뉴트리노 이 곡선하고 이거하고 이 세 개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경향이 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뉴트리노, 얘가 순수 차원의 힘이고요. 포스, 일렉트론은 조합 차원의 힘이다. 그리고 중력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다른 얘기다. 그래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들이 입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알파 입자,
알파 N 입자, 알파 물질, 알파 알갱이, 베타 알갱이, 감마 알갱이, 이거 알파 반 알갱이, 반 알파 알갱이, 반 베타 알갱이, 반 감마 알갱이, 이거 중성미자, 중성이죠. 근데 NS가 있고 SN이 있습니다. 자, 이거 윗면, 밑면입니다. 그럼 이거 NS죠. 우리 생각에. 근데 확 뒤집어 봐요. 이걸 뒤집으면 SN 되는 거 아닙니까? SN, NS. 우리 세상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 물론 이건 면이고 이게 툭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 면이 툭 끊어져 가지고 우리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NS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뒤집어져서 우리 세상에 짠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SN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자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베타하고 감마하고 이렇게 이렇게 묶였습니다. 이게 전자기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감마하고 이렇게 묶였습니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뭔가 엄청나게 이상하죠. 어쨌든 이상하니까 순간적으로 조합은 됐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려면 이거 알파, 베타, 감마 순차적으로 보기 좋게 연결돼야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중력하고 온도, 열 있죠. 중력하고 연력학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막 알갱이에 붙어있는 중력선은 근원, 질량, 힘을 유발한다. 중력선. 여러 번 얘기했고 저기 10장 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거 중력선. 얘가 중력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중력을 누가 일으키느냐? 얘가 일으킵니다. 반물질이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얘를 잡아 끄는 거죠. 반물질이 이렇게. 자, 그럼 중력선이 없다. 중력선이 없으면 이렇게 없습니다. 얘가 지금 원자입니다. 원자. 우리 세상 원자라고 이게 중력이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하게 되는 거죠. 중력선이 없으니까. 근데 중력선이 있다. 이게 원자죠. 이렇게 뿅 이렇게 밑으로. 근데 이제 당연히 막이 이제 못 내려가게 막으니까 공간이 휘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력선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중력자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 중력자라는 게 있는데 오리무중입니다. 다른 거는 다 설명을 해냅니다. 가장 마지막 힉스 입자, 최근 가장 마지막으로 힉스 입자까지 설명을 해냈는데 중력은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진짜 이해 불가. 질량까지 설명해 냈습니다. 근데 중력은 진짜 그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제가 중력선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고, 그래서 이게 매스가 있다는 거죠. 오리진, 근원, 질량을 유발하는 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냥 근원, 질량, 입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힉스 보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 질량의 입자가 있는데 근원막은 멤브레인은 이것이고 스트롱, 일렉트릭, 위크이고 질량은 중력이라는 거죠. 중력. 포텐셜이 이제 위치 에너지, 중력이 일으키는 거죠. 위치 에너지는. 그 중력을 누가 일으키느냐? 어미 양자홀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톰이죠. 아톰. 즉 아톰 밑으로 이거 중력 질량 없을 것이다 라고 중력 질량 없는 거죠. 왜? 아톰이 중력을 일으키는데 어미 양자홀이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면은 프로톤이 있지 않습니까? 양성자. 그래서 그 중력을 누가 일으키느냐? 알파가 일으킵니다. 알파가 중력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 속에 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는 연력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연력학은 할미 양자홀이 일으킵니다. 그럼 논리를 따르면 알파, 베타, 감마 이거죠. 이거 쿼크가 되겠습니다. 즉 쿼크가 감마라는 근원 질량 입자가 있습니다. 근원 질량 입자를 감마라는 알갱이로 둘러싼 게 쿼크라는 거죠. 이것도 분명 중력선이 있습니다. 감마 중력선, 베타 중력선, 알파 중력선. 알파 중력선이 중력을 일으키고 연력학을 일으킵니다. 베타 중력. 그럼 감마 중력선이 뭔가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마 중력선은 증조할미 양자홀이 감마의 세계를 절대 지배하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가 있지 않냐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니까 역시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그림으로 역시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가 여기 반원자죠. 반원자하고 중력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중력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떨어지는 게 어미양자홀 쪽으로 얘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림상 좀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만 얘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얘를 당긴다는 거죠. 우리 세상의 물질을. 얘가 없으면 중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력이라는 것이고요. 어미양자홀을 일으킵니다. 그럼 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할미양자홀. 할미양자홀의 수직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에너지. 에너지는 이거는 연력학이죠. 온도입니다. 온도. 여기가 0켈빈. 0켈빈 밑으로 절대 못 내려간다. 그 연력학 제3법칙. 0켈빈 불가능의 법칙이죠. 절대 영도 불가능의 법칙. 이게 양성자가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원자가 일으키고요. 이게 양성자가 일으키고, 그럼 그 속에 쿼크가 있거든요. 쿼크는 증조할미 블랙홀, 증조할미 양자홀. 이게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근원 질량 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알파 껍질을 깨요. 알파 껍질을 깨면은 프로톤이 나옵니다. 베타 껍질을 깹니다. 베타 껍질을 이제 벗겨낸다는 거죠. 벗겨내기 힘들지만 그래서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벗겨내면 쿼크가 나온다는 겁니다. 쿼크를 깨면은 이게 감마 껍질을 깰 수가 있느냐? 감마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이렇게 감마 껍질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이거를 깰 수가 있느냐? 확률적으로 깨진다는 거죠. 왜? 입자 가속기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지어서 엄청나게 강하게 꽝 충돌시키니까 그 중에 한 개가 벗겨진다는 거죠. 그 벗겨진 게 근원 질량 입자가 관찰된 거 아니냐. 이거를 힉스 보손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힉스 보손 어마어마하게 충돌을 시키고 막 뭐 수억 번, 수조 번 계속 실험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수조 번에 한 번씩 이게 착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근원 질량 입자다. 근데 감마 껍질이 벗겨진 거죠. 그래서 핵심 중력이 왜 이리 약하냐? 중력하고 스트롱, 일렉트릭, 위크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쿼크 3세대 여기를 보시면 쿼크가 있습니다. 업쿼크가 있고 다운 쿼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3세대예요. 업, 참, 탑 이렇게 해서 어쨌든 3세대인 게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4차원, 5차원, 6차원 그래서 커브 피팅을 딱 해보면 이거 9차원에서 이게 꼭지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9차원이라는 뜻이냐? 분명 이게 6차원이죠. 6차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9차원일 것 같은가? 제가 볼 때는 입자 가속기의 강한 충돌, 엄청나게 강하게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이내 비정상적인 입자들이 다량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상이 그건 뭐냐? 청상은 이거라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 우리 세상에 알파, 베타, 감마로 보기 좋게 아름답게 연결이 돼 있어야죠. 그리고 강하게 충돌시켜 버리니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아름다운 입자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근원 질량. 이게 아름다운 입자인데 이걸 완전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원 질량 입자가 요게 근원 질량 입자하고 알파하고 붙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알파 더하기 근원 질량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베타 더하기 근원 질량 입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근원 질량 입자가 이렇게 붙은 거죠. 사실 이게 정상적인데 이것도 정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보기 좋으려면 알파, 베타, 감마 이거죠. 이게 가장 안정적인 거고 사실 이것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알파, 베타가 없으니까 여하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상한 비정상적인 입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알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니까 질량이 에너지가 적게 드는 거죠. 측정하기 위해서. 베타는 중간에 있습니다.
감마 이건 쫙 멀리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입자 가속기의 강한 충돌로 인해 비정상적인 입자들이 다량 발생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것도 네 번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가 왜 9차원일까? 혹시 9차원에 더하기 시간 하면 10차원 아닙니까? 10차원. 끈이론? 끈이론이 10차원이라고 맨 처음에 주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11차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거 보고 계산이 잘 맞으니까 커크랑 혹시 10차원 끈이론 주장했다가 뭐 또 사실 안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여서 11차원으로 갔다가 뭐 또 11차원도 안 되니까 12차원으로 갔다가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반물질은 뭐냐? 이게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이게 위로 볼록하죠. 위로 전부 다 위로 볼록했습니다. 위로 볼록해야 정상입니다. 이게 그게 N이죠. N 껍질로 이렇게 둘러싸인 거고 아래로 볼록했습니다. 이거 반대 아닙니까? 판물질 S 껍질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S 원래 쿼크랑 근원 질량 입자가 감마 빨간색에 연결돼야죠. 근데 파란색이랑 이렇게 연결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이거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반물질. 입자는 차원의 조합체이다. 뭐 중입자, 막갈 있는 중간자, 막갈 없는 무거운 중간자, 막갈 없는 가벼운 중간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또 설명을 해보자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P, 란다, 델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4, 5, 6. 하여튼 네 번째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발견이 안 됩니다. 이거 역시 이게 조합 차원이구나. 이게 그 양성자 계열이거든요. 이게 양성자. 이게 4차원, 5차원, 6차원. 이게 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한 7차원에서 꼭점을 형성하는 듯하다. 이건 그러면 얘는 반대 아닙니까? 반대니까 이게 N 껍질로 이렇게 있으면 얘는 S 껍질로 있는 거죠. 반물질이다 이거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점점 이제 어려워지지만 여하간 4, 5, 6 9차원에서 이렇게 꼭지점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차원에서 지금 꼭지점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랑 뭔가 성격이 비슷할 것 같다. 그 다음 얘가 있는데 뭐 ZFC 세타가 아직 그 측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세타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고 근데 아직 세타를 발견을 못했는지 아니면 측정을 못했는지 하여튼 물음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여튼 이거 둘 중에 하나죠. 경향이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물질이든지 반물질이든지 혹시 얘가 물질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대략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반물질로 생각해보자. 그럼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물질로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또 그래서 커브 피팅을 통해서 세타 값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왜? 다 비슷하니까 이렇게 형태가.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에타가 있고 에타 프라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쭉 보면은 이거 6차원에서 이게 빨간색을 보면은 6차원에서 꼭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근데 약간 좀 어긋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6차원 이거 순수 차원 여기 6차원에서 꼭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순수 차원 물질인가? 라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에타가 있으면 에타 프라임이 있다고 합니다. 에타 프라임을 넣고 문제를 한번 커브 피팅을 해보면 이게 어긋난다는 거죠. 이거 좀 이런 거는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즉 에타 프라임에 대한 정밀도를 높여야 하지 않냐. 왜냐면 경향에 벗어나니까. 역시 에타도 약간 조금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경향이 없답니다. 이거는 경향이 3세대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이거는 경향이 없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건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규칙. 알파, 베타, 감마 3세대의 규칙. 근원, 질량, 입자가 있고 조합이 또 있고 독립 차원이 있고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조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못 찾은 거다. 그걸 찾아라. 찾으면 이와 같이 이런 것과 같이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서론 언급하였듯이 우리 공간은 몇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판단하는 게. 그래서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에 의하면 이거 3세대다. 4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진다. 두 번째, 오비탈에서도 제 10장에서 이제 오비탈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우리는 3차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비탈이 4개가 나옵니다. 알파, 베타, 감마로 하면 오비탈이 4개, 4개 S, P, D, F, G 오비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4개라고 해버리면 S, P, D, F, G, H, I, J 8개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4개밖에 존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 베타, 감마로 끝난 겁니다. 델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메가 혹은 델타가 존재하지 않는 3개로 끝났다. 이렇게 하면 SPDF 딱 4개 딱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 싸움에서 6차원이다. 6차원이 가장 안정적인 세력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토성의 극점이 이거 엄청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거 육각형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육각형이 이렇게 펼쳐지죠? 6차원이기 때문에 6차원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거 강력하게 돌려봤답니다. 지구에서 어떤 물체를 놓고 강력하게 돌리니까 처음에 삼각형이 된답니다. 사각형이 이걸 더 강력하게 돌리면 사각형이 된답니다. 이걸 더 강력하게 돌리면 오각형이 된답니다. 그거를 더 강력하게 돌리면 육각형이 된답니다. 어떻게 육각형이 됩니까? 강력하게 돌리면 돌릴수록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육각형이 된답니다. 밤하늘의 슈퍼보이드입니다. 슈퍼보이드. 이게 지금 원처럼 보이는가요? 육각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여기 보더라도 꼭 육각형처럼 보입니다. 왜 육각형처럼 보일까? 태풍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부는 태풍. 근데 지구에서 부는 태풍 중에 강력한 태풍은 꼭 여기 눈이 육각형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꼭 육각형처럼 보인다. 끝으로 양자화. 원래 육각형이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되겠습니다. 멤브레인이 있다는 겁니다. 막이 있는데 당연히 6차원에서는 직선이죠. X, Y, Z, A, B, C 6개가 있습니다. All linear space입니다. 이거 양자화를 시킨다는 거죠. 증조할미 양자홀이 C라는 막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알갱이로 계속 만듭니다. 이것은 뒤 동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제가 할 것이고 이거 몇 차원이겠습니까? 이게 5차원이죠. 이거는 4차원이 아닙니까? 3차원 이게 우리 우주라는 겁니다. 3차원 X, Y, Z 가로 세로 높이 공간에 알파, 베타, 감마 3세대 입자 물리학의 3세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2차원의 세상에서는 4개겠죠 이게. 1차원은 이게 5개, 0차원은 전부 다 알갱이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전부 다 퀀텀, 이건 전부 다 리니어 스페이스, 퀀텀 스페이스. 0차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거꾸로 가는 거죠. 이렇게 1, 2, 3, 4, 5, 6 6이 됐습니다. 6이 된 다음에 다시 밑으로 가는 거야. 5, 4, 3, 2, 1, 0 계속 뺑뺑 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갱이들이 우리 3차원에서 요거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다양하게 N극, S극, 중성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 입자들을 만드는 거 아닌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